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학에서만 이게 이제 적용되는 모형은 아니고, 이제 모든 통계 모형, 네트워크 통계 모형에서 적용되는 모형인데, 흔히 이제 우리가 결론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누가 누구랑 친구 관계를 맺느냐, who, select whom, 누구를 선택하느냐에서, 우리가 다 아는 사자성어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유유상종이다. 이제 끼리끼리 어울린다. 이런 게 항상 결론인데, 그 끼리끼리가 이제 특성에 따라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에이즈에서 히스패닉이 왜 브로커 역할을 하냐. 보통은 이제 백인은 백인끼리, 아시아인은 아시안끼리 관계를 맺는데 히스패닉이 좀 이제 특이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미군이 인종이 친구 관계 맺는 데 상당히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 10살 위아래는 사회 나가면 뭐 친구 될 수 있다고 해도 막상 쉽지는 않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전 세계적인 똑같은 문제이긴 하는데 여사친, 남사친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성별과 관계없이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저희 아주 오래된 주제인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10대, 20대, 30대까지는 남사친, 여사친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40대부터 관계가 변질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맨틱 파트너로 발달하거나 아니면 이제 헤어지거나. 그래서 30대까지. 그래서 이제 나이나 성별, 인종, 이런 것들이 친구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이제 요즘 MBTI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같은 아이끼리, 같은 이끼리,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뭐 항상 또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결론은 똑같은데 이 세부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특성은 뭐냐가 연구 토픽이고, 실제로 이제 지식조언의 네트워크에서는 유유상종보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옆반이 아무리 가까워도 옆반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고 내가 2층, 3층에 조언을 줄 사람이 있으면 멀리 있더라도 다른 학교, 해외에 있더라도 찾아간다 해서 보통은 이제 물리적 거리가 네트워크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하지만 지식 조언에서는 물리적 거리보다는 어떤 사람이 엑스퍼티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심리적 거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가 친구 관계나 애정 관계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지식 조언의 관계에서는 요즘 뭐 이메일도 있고, 뭐 해외여행 충분히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결론이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겠지.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가 음주도 하게 되고 흡연도 하게 되고 게임도 하게 되고 뭐 게임은 다 하겠지만 비행행동 그래서 이제 흔히 금묵자흑 원래는 원래는 검정색이 아니었는데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검정색이 됐다. 내가 원래는 운동 안 했는데 야, 원 플러스 원이래. PT 같이 받자. 그래서 이제 PT 받고 운동하거나 나는 원래 연예인 될 생각이 없었는데 야, 오늘 오디션이 있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친구는 안 되고 내가 연예인이 되는 경우 이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흔히 이제 친구 따라 강당 간다라고 해서 친구의 영향으로 그게 이제 영향 모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소셜 인플루언스 마데. 주로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논문 토픽인데, 근데 이제 이게 논쟁이 한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한 사람은 아니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막상 이제 학교에 가보면 우리 애가 주동자인 경우가 많지.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결국 끼리끼리 어울려서 그런 거다. 이 유유상종과 금묵자학에 대해서 데이터는 없이 맨날 말로만 싸우다가 양적인 연구는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특히 이제 통계 모형을 이용해서 얘를 분리해내는 통계 모형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 관계 100% 중에 30%는 유유상종 효과고 30%는 금묵자학 효과고 뭐 40%는 랜덤이야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이제 이 모형을 달라붙게 됐는데 그렇게 얼마 안 됐어. 2010년이야. 2010년.
시에나라고 하는 통계 모형이 나오면서 이제 제가 박사 수업으로 해요. 여러분 뭐 생각 있으면 나중에 박사 진학해서 보통 석박사 공통 과목이라 석사만 진학해도 배울 수 있긴 한데 그때 배우도록 하고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는 여러분들 소진 교사들이 소진을 많이 겪는데 소진이 전염이 될까요? 내 동료가 소진이면 나도 소진이 전염이 될까? 비만이 전염이 되나요? 우리 집에 누가 비만이면 내 친구가 비만이면 나에게 우울과 불안이 전염이 되나요? 행복이 전파가 될까요? 보통 우리가 좋은 건 전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쁜 건 전염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다 연구가 있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교원 소진도 미국 연구인데 전염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제 연구도 이제 18년의 데이터 수집한 연구에서도 교원이 소진이 되는데 이게 전염이 된다. 특히 비만이 전염이 돼요. 몇 단계를 거치느냐? 연구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세 단계.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제 주변의 친구가 비만이면 조금 거리를 조금 떼야지 내가 비만이 되지 않을.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소그룹 연구는 그렇지만 소그룹이 이 연구 덤바이수라는 연구가 있는데 원래 이제 영장류의 뇌 용량을 연구하다 보니까 뇌 용량이 한정돼 있어서 이 친구 관계를 맺으려면 뇌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맺는 숫자도 인간도 한계가 될 거다라고 해서 연구했을 때 찐친은 5명, 그다음에 이제 그냥 친한 친구는 15명, 이제 뭐 아는 사이는 50명, 그다음에 이제 150명, 450명, 500명, 이제 많아봐야 1,500명. 그러면 카톡을 한번 열어보세요. 1,500명까지 친구가 등록이 돼 있나요? 1,500명? 인스타그램에 한 1,500명, 1,500명을 매일매일 연락하나요? 매일매일 연락하는 사람은 거의 5명에서 15명이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 50명까지 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사회 나가서 결혼하면은 거의 이제 5명에서 끝날 거야, 매일매일. 결국 이제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다? 5명이야, 5명. 나 빼고 5명? 이 나 빼고 5명을 어떻게 내가 짜느냐. 이게 아직 여러분 기회가 남아있지. 뭐 이미 결혼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 뭐 이혼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 5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울도, 불안도, 행복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5명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상당히 신중히 여러분들 저도 뭐 결혼할 때 개인과 개인의 결혼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해 보면 집안과 집안 왜냐면 만날 일이 계속 생기지 명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소사 결국은 이제 집안을 볼 수밖에 없고 집안이라고 해서 좀 너무 큰 얘기지만 상대방 부모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내 인생 결혼 인생에 그래서 상대방의 부모님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내 인생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연구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15년부터 한 10년째 네트워크 워크샵을 하고 한 학기 수업도 하는데 꼭 마지막 날 하는 질문이 이거야. 그래서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한 1년 내내, 뭐 한 학기 내내 중요하다고 떠들었는데 마지막 질문이 네트워크 중요해요? 중요해. 언제 중요해? 여러분들 딱 이 시기야. 4학년 2학기. 이제 곧 사회 나 졸업해야 되는 이 트랜지션. 초등학생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초등학년 6학년 2학기. 우리가 이제 2022에도 이 전환학기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 전환하는 시점들.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초임교사로서 적응을 잘해서 성공적인 굿티처가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고 또 이 시기죠. GPU를 26만 장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월요일 날 발표됐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AI 3대 강국을 하기 위한 AI 교육 과정을 도입하겠다. 남 얘기로 들리겠지만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마 당장 교사가 되면 석사, AI 석사 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압력이. 우리 학교도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15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석사를 이수하는 제도가 있어요. AI 융합.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노베이션. 가장 지금 이 시기죠. 아까 얘기한 뭐 퀀텀 컴퓨팅부터 해서 요즘에 또 화두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화두인데 로봇 교사가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죠. 10년 이내. 이런 이제 이노베이션이 확대되는 이 시기에 옛날에는 친구 관계를 논했지만 이제 노봇과의 관계를 논해야 될 때가 왔어요.
내가 로봇과 친하느냐, 어떤 로봇과 친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거시적인 얘기지만 기후 위기라든지 세계 평화라든지 이런 협력을 요구해야 되는 시기. 이럴 때 소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 메커니즘은 유유상종과 급록자학인데 얘가 상호 진화한다. 나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만 찐친끼리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시고 세 번 마시고 네 번 마시고 그러다 이제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코에볼루션, 상호 진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네트워크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측정하면 되는데,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완전 자아중심, 뭐 1원, 2원, 온라인 대면 혼합 이런 네트워크 유형으로 나누는데, 일단 완전 네트워크가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실습을 해서 과제를 제출할 부분인데, 범위를 한정져요.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한정 져놓고 이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우리 여러분 유치원 때 많이 했던 방법이고 뭐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같이 보내고 싶은 연예인 탑3 한번 적어봐라. 같이 보내고 싶은 친구 이름 적어봐라. 이런 것처럼 흔히 이걸 우리가 네임 제너레이터라는 표현을 써요. 이름을 써봐라.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사회 나가면 다양한 소셜 포지션을 갖게 되죠. 소셜 포지션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장관, 우리나라 장관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판사 중에 아는 분이 있어요? 검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경찰관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소방대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걸 우리가 포지션 제너레이터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몇 단계를 거치면 전화할 수 있을까요? BTS 팬클럽은 바로 연락할 수 있긴 하겠지만, BTS의 방시혁, 우리 하이브 방시혁하고 몇 단계를 거치면 이제 연결이 될까요? 이게 저희 정부에 상당히 유명한 토픽인데, 우리 전 총장님 아들이 하이브를 다녔었어요. 총장님은 제가 알고, 여러분은 저를 알고, 그리고 이제 한세 단계 거치면은 세 단계, 네 단계 거치면 연결이 되겠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이제 우리과 교수님 현재 총장님을 하시고, 이제 총장님이 보통 장관을 만나거든, 교육부 장관. 장관은 이제 대통령 아니까. 실제로는 이제 몇 단계를 안 거치는, 특히 이제 미국의 연구 중에 6 degree of separation, 6단계 평균, 2부터 13까지 6단계를 거치면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 요즘 이제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옛날 얘기고 우리나라 옛날 얘기로 하면 이제 싸이월드 시대에는 2.78단계, 약 3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사이다. 우리는 실제로 3단계 거치면 다 아는 사이야.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누구에게 해코지 하면은 3단계 거치면 이제 아는 사람한테 해코지 하는 거기 때 함부로 이제 말을 해서는 또 안 되고 또 소셜 포지션이 있는 여러분들 교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경험도 했을 텐데 내가 오늘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어.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뭐라 그래? 야, 내가 오늘 지갑 안 가져왔으니까 네가 오늘 학식을 사. 내가 다음에 살게. 근데 여러분들이 베트남 여행 갔는데 지갑이 없어. 그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제가 지갑이 없는데 밥 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를 물론 이제 친구 중에 부자가 있어서 야 10억만 빌려줘 무이자로 이런 거야. 내가 10억 있는 친구가 없으면 이거 10억을 빌리려면 무이자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리소스도 내가 어떤 소셜 포지션, 그러니까 어떤 소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리소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들 같은 경우 은행에서 무이자로 빌려줘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자를 많이 받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재벌 3세 4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있었어요. 재벌 2세도 있었고 3세 4세도 있었는데 뭐 장관 아들 딸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면은 이제 쉽게 우리가 리소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에서 많이 하는 연구가 이 리소스 제너레이터. 내가 어떤 리소스, 단순히 학식을 한번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원래는 이제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고
초등학교 우리가 수업에 반영한다면 초등학교 수업에서 이거 물어볼 수 있지. 초등학생들한테 너는 어떤 포지션에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 친구한테 어떤 리소스를 제 아들도 초등학생이라는데 이제 맨날 이제 뭐 갖고 싶니 생일 선물 그러면은 로블록스의 그 게임 아이템 막 이런 얘기만 하는데 친구들 사이에 아마 이제 게임 아이템도 서로 주고받게 리소스가 좀 다르긴 하겠 텐데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참여 관찰, 우리 이 문화인력 사회학처럼 이제 신층 면담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보통 이름 쓰기 방식은 딱 5명 쓰시오 하는 방식도 있고, 우리 반 20명이면 20명 중에 선택하라는 방식이 있는데, 신뢰도 측면에서는 정해놓고,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얻기 힘들겠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연구해 보는 거야. 내가 지난 이제 8학기, 이제 이번 학기도 거의 끝나갔지만, 지난 4년 동안 경인교대 다니면서 새롭게 네트워크를 형성한 여러분들을 중심에 놓고, 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선후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을 중심에 놓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아는지, 이 사람한테 뭐를 내가 리소스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자아중심 네트워크도 할 수가 있다. 보통 유명인들 많이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설문 문항을 가지고 하냐면, 솔직히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했던 설문 문항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누구를 도와줬느냐를 물어보지 않고, 누가 너를 도와줬는지를 써라. 수혜자 관점에서. 너 누구랑 친하니? 이렇게 이제 물론 물어볼 수 있긴 하겠지만, 도움 네트워크에서는 너 누구에게 도움 받았니? 이렇게 물어봐야지. 너 누구 도와줬니? 그러면 다 도와줬다고 써요, 초등학생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그 도움이 프리퀀시, 양이 일단 중요하다고 했죠. 데일리, 매일이냐, 위클리, 매주냐, 먼슬리, 매달이냐, 이얼리, 1년에 한 번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만 쓴 거죠. 고씨. 성만 쓰면 우리나라는 이제 기미박이 대부분이라서 구분이 안 돼서 이름을 풀네임을 다 써야 되는데 예시를 쓴 성만 쓴 거예요. 고씨. 이걸 1번으로 코딩하고 최씨 2번, 김씨 3번. 그래서 고씨 1번이 최 씨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매달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1, 2, 2 이렇게 코딩하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고 씨 1번이 김 씨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매일. 그럼 여기 나오는 고 씨, 최 씨, 김 씨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드라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2018년에 반영이 됐던 미스터 션샤인에 나왔던 이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 씨가 있고, 최 씨, 쿠도가 있고, 김 씨, 쿠가 있는데 이 5명의 관계. 또 실제로 그 부산 영재고 학생이 드라마 대본을 구해가지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라마상에 나오는 인물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해가지고 상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말보고서에서도 이거 해보고 싶다는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소설에 등장하는 실제로 이제 그런 논문도 있어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이제 많이 하는 게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텍스트 마이닝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건 토지 뭐 이런 3대 이런 소설에 등장하는 거 여러분들 해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아니면 블로그 아니면 뭐 인스타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옛날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이 데이터를 제공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요즘 막아놓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그냥 일일이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쓸 때는 저렇게 코딩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행렬 여러분들 매트릭스 1, 2, 3 영어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이제 가장 큰 주제는 세상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다. 막 숫자 올라가는 거. 그 매트릭스 표현한 거거든요. 행과 열로 된 결국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숫자를 잘 구현하면은 내가 비행기도 몰 수 있고 뭐 태권도도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결국 우리 네트워크도 행렬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1번이 2번 관계가 있고 2번 1번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관계가 있을 때는 1로 코딩을 하고 관계가 없으면 0으로 코딩을 하게 되는데
또 여기 이제 일로 코딩이 된 거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요. 관계가 없는 건 이제 0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대각선. 대각선은 자신과의 관계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카톡을 여러분한테 보내나요? 여러분한테 이메일을 여러분 수신자로 보내? 저는 보내요. 데이터, 뭔가 이렇게 신문기사 스크랩하든지, 현재 쓰고 있는 보고서가 있을 때, 혹시 날라갈, 뭐, 드라이브 올려놓긴 하지만 날라갈 걱정 때문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흔히 이제 유럽의 철학은 자기와의 대화, 자기 성찰. 그래서 자기와의 네트워크를 유럽에서는 이제 인정하는데, 우리 양적 연구 분석할 때는 대각선은 0으로 가정해. 자신과의 네트워크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행과 열이 같은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거를 이론, 요즘 우리가 딥러닝, 머신러닝 뜨면서 멀티모달 얘기 많이 나왔어. 멀티모달. 멀티모달은 뭐예요? 언어, 이미지, 보이스, 비디오 다 한꺼번에 분석하겠다는 게 멀티모달인데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원모드. 모드의 이제 형용사의 모달인데 하나를 이제 분석하는 걸 원모드, 두 개를 분석하는 걸 투모드. 그 원모드라고 하는 건 행과 열이 같은 사람일 때 원모드라고 부르고요. 투모드는 얘가 왜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네트워크냐고 했을 때 이 투모드 데이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문항 분석을 배웠어요. 아까처럼 이제 5명의 학생이 10개 문항을 푼다. 맞추면 1, 틀리면 0. 이렇게 해서 행은 사람으로, 열은 문항으로. 아니면 행은 사람으로, 학생으로, 열은 도서. 아니면 행은 사람, 열은 동아리. 아니면 행은 사람, 열은 도시. 내가 가본 도시.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가 다 네트워크로 표현될 수가 있다. 내가 어떤 도시를 가봤고,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동아리를 읽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 20명 있었을 때 20명 아이들이 어떤 동아리를 하고 있는지, 추천도서 뭐 읽었는지, 예, 어떤 데 가봤는지를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 있고, 오늘 배울 이 이제 다음 주에 별 내용도 겹치는데, 이 투모드 네트워크를 원모드로 변환시키면 오늘 제가 시범 보일 원모드 시각화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도 이 내용이에요. 원래는 텍스트 데이터들이 투모드 데이터야. 여기 이제 뭐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있고 뭐 행복, 성장, 뭐 노동에서 어떤 단어를 얘기했는지 얘기했으면 1, 얘기 안 해서 0으로 코딩한 데이터가 투모드인데 얘를 원모드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이따 시범 보일 시각화, 소시오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 그 기법으로 다음 주에 소시오그램을 그릴 거고요. 네, 온라인 유무 이제 코로나 때 많이 그전에도 많이 떴는데 소셜 미디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셜미디어 연구는 없어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이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게 명언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데이터들이 쓰레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 언어가 써져 있고 막 뭔지 알 수 없는 외교들이라서 이거 분석해봐야 그냥 쓰레기인 경우가 많지. 물론 이제 쓰레기가 아닌 데이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네이버 블로그 혹은 뭐 특정한 이제 댓글들은 쓰레기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쓰레기 데이터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오프라인을 좀 강조하긴 하는데, 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 웹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긁어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서를 쓰나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도 있어. 다음 주에 소개하겠지만, 우리 언론지능재단에서 만든 비카인즈 사이트,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서 만든 썸트렌드 사이트, 그다음에 텍스톰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이런 사이트 가보면, 물론 이제 유료 사이트도 있지만, 그냥 클릭만 하면 키워드 넣고 클릭하면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이 돼요. 인물 데이터도 수집이 되고, 특히 이제 비카인즈 데이터는 인물 데이터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같이 하는 혼합 네트워크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한 학기 수업 내용인데, 뭐 한 학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석사, 박사학위 학기에서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소시오그램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 특히 네트워크에서 그래프,
그래프는 점과 선에 대한 학문이고, 점을 여기서는 사람, 선을 관계, 특히 화살표가 있는 선을 아까 이제 방향성이 있는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전체적인 패턴을 살펴볼 수가 있고, 통계는 나중에 할 거고, 통계 모형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석사를 진학해서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포짓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방식을 할 거고, 좀 이따 들어가 볼 텐데, 우리 LMS 과제 및 여기 평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타고 들어가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워크스페이스에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 이렇게 이제 그 밀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든 가능한 경우가 다 연결돼 있으면 밀도가 1, 모든 가능한 경우 중에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으면 밀도가 0에서 전체 수준에서는 이제 밀도 분석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 용돈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에서도 중심성이라는 이제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름을 적어 내라고 했을 때 5명을 써, 10명을 써. 많이 쓸수록 중심성이 높은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는 데서 외향 이라는 표현을 쓰고, 남들이 내 이름을 많이 써주는 화살표를 받는 데서 짝대기를 받는 거죠. 내향, 이제 연결 중심성. 또 화살표를 많이 받을수록 인기야. 화살표를 많이 쏠수록 이제 마당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요 중심성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도록 하고. 자,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짝 관계죠. 짝. 제가 좋아하는 이제 프로그램 이름 중에도 짝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폐지됐다가 다시 이제 뭐 나는 솔로로부터 이제 다양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요즘 다시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인데, 일단 짝의 관계는 두 사람이지만 크게 몇 단계가 있다? 세 가지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null relationship이라는 표현을 써요. null relationship.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 우리 외교 관계에서도, 우리 좀 대통령이 바뀌긴 했지만, 외교 관계에서도 이렇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널 릴레이션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라마 좋아한다고 했는데, 드라마에서 항상 등장하는 관계는 뭐예요? 짝사랑, 원사이드 릴레이션십. 그 예전 드라마는 되게 심플했어요. 두 명이 등장해가지고 모르는 사이가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알게 돼서 한 명이 좋아하게 되다가 흐지부지 되고 다시 역으로 좋아하게 되다가 결국 이제 이루어지는 아주 심플한 구조인데, 요즘 이렇게 해서는 먹히지가 않아. 짝관계에서는 먹히지 않고 어떤 관계로 가야 돼요? 이제는 삼자관계, 기본이 삼자관계로 가야 돼. 삼각관계가 기본이야. 삼각관계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 16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1화부터 만들면 16회 충분히 만들 수 있겠지.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야? 동성애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게 다양한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동성애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턴이 상당히 단순했는데, 두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 이렇게 단순했는데, 막 남자끼리 동성애, 여자끼리 동성애 이렇게 등장하면 상당히 이제 어렵게. 근데 일단은 이제 관계가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상호 관계인 것도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관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관계인데, 이렇게 순환하는 관계가 있고, 위계적 관계. 그래서 우리가 IMF 터졌을 때 이제 가장 큰 지적이 뭐였냐면, 한국 기업이 왜 망했느냐?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게 요 030T 요 구조라는 거야. 정보가 요쪽으로만 전달되고 올라오진 않아. 미국 봤더니 수평적이야. 정보가 돌아. 그래서 IMF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의사 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 경영에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렇게 네트워크 조사해 봤더니 개입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 분석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실제 미국 데이터요. 미국 초등학교 22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너 누구랑 친하니 물어봤더니,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지만, 요 두 명은 누구랑 친하니가 아니라, 누구한테 수학 관련 도움을 얻니? 해서 물어봤더니, 두 명은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흔히 이제 우리가 소외와 외톨이라고 부르는 어떤 검증소로 표현된 게 이제 교장, 교감, 공식적인 리더가 있는 사람들이고 뭐 너무나 이제 쉬운 뭐 뻔한 결론이긴 하지만 끼리끼리 아까 얘기했죠. 끼리끼리 어울린다. 초등교사는 인종에 따라 어울리냐? 아니야. 성별 아니야. 가장 핵심 메커니즘 보다 같은 학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중고등 교사는 같은 과목. 그래서 같은 학년, 같은 교사끼리 네트워크를 맺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밝혀진 패턴이다. 뻔한 결론이긴 한데. 근데 이제 중간에 여기 브로커 역할을 하나 있다는 거지. 공식적인 리더, 부장교사나 교무교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1학년, 저학년과 고학년을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치면 교육지원교육청. 여기도 이제 14개 학교가 있는 우리 지원 이제 우리 연천이 13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연천을 이제 전수조사한다고 생각해 보고 여기 이제 빨간색은 뭐냐면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들이야. 어떤 초등학교는 이렇게 이제 초창기 네트워크 연구는 학교 내 네트워크 연구가 중요하다. 였다가 두 번째 이제 흐름은 학교 간. 그다음에 이제 그 커진 게 교육혁신지구, 더 커진 게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또 요즘은 이제 시도, 시하고 도, 어떤 이제 시청과 구청, 혹은 이제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의 관계가 있느냐, 그게 혁신에 도움이 된다 해서 연구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4학년이니까 1학년 때 제가 이걸 했는데, 진우지움, 우리 인천 캠퍼스, 진우지움 미술관에, 제가 이제 노스웨스턴에서 포닥을 하면서 하루 8시간 동안 이 소시오그램을 그리면서, 이제 밥 먹으러 도서관 옆에 식당에 있어서 밥 먹으러 왔다가 도서관 옆에 또 미술관이 있어서 막 미술 작품을 보면서 나도 하루 8시간 동안 그림 그리는데 내 그림을 미술관에 전시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미술교과 교수님, 오창근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제가 교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 작품을 전시를 했었어요. 우리 진우지움.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10명, 우리 학교 10명의 교수님들이 다양한 작품을 냈을 때, 그래서 이걸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초등학교 4학년 데이터요. 4학년 데이터하고, 또 4학년 아이들이,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사친, 여사친보다는 여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성별에 따라 이게 이제 4학년 1, 2, 3반 네 반을 한 건데 성별에 따라 이게 나눠진 패턴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반별로 너무나 명확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안 그런데 미국은 특히 고등학교가 학년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학년별, 반별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는데 아직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학년별, 반별 친구 관계.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공식적인 구조라고 표현했어요. 포멀 스트럭처. 그리고 학생들이 친구 관계를 맺는 거는 이 포멀 스트럭처. 유럽 같은 경우 2, 3학년 이렇게 터져 있는 같이 수업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소규모 학교에서는 1학년, 6학년 같이 수업하는 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1학년이지만 6학년 형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보통은 학년을 털줄 구분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년 간의 네트워크를 막는 거죠. 그 반별로 수업하기 때문에 반별로도 네트워크를 막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우리 반 아이들 네트워크 조사했을 때 잘못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게 애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우리 반 애를 지목 안 해. 그럼 얘를 외톨이라고 여러분들이 결론 지으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딴 반에는 찐친들이 있을 수가 있어. 이미 1, 2학년 때 찐친이 형성이 돼 있어서 4학년 됐을 때는 같은 반에서는 찐친을 안 찾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도 없을 수 있는데 학원 친구가 있을 수 있어. 이미 학원에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학교에서는 잘 놀지 않고. 그래서 이게 바운더리 문제가 되게 중요해. 물어볼 때 같은 반이냐, 같은 학년이냐, 같은 학교냐.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행복감. 우리 아까 소진도 전염된다고 했는데 행복도 전염된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했던 건데 의도한 대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과제 시범 보이기 전에 좀 기본 지식으로
제가 첫 주에 그 데이터 분석 관련된 동영상을 올렸지만 여러분들 아마 임용 1차 때문에 못 봤을 텐데 간단하게 이 R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분석 어떻게 하는지 한번 소개를 하고 시각화하는 걸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네트워크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모의 데이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모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가짜 데이터죠.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리 과제 중에 이제 9개 시각화를 할 건데 네트워크, 8개가 모의 데이터,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고요. 마지막은 제가 수집한 리얼 데이터요. 실제로 초등교사, 제가 2018년에 수집한 데이터인데, 초등교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할 건데, 아까 잠깐 봤지만 이제 행렬, 어, n 곱하기 n 행렬. 만약 20명이다 그러면 20 곱하기 20 행렬.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1번이 2번을 뭐 3번 도와줬다. 이렇게 숫자로 그걸 우리가 이제 관계 1번과 2번이 관계가 있다. 관계를 영어로 그래프 용어인데 엣지라는 표현을 써요. 엣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계를 쭉 내라는 거를 엣지 리스트 이제 행위자 수가 많을 때는 엣지 리스트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과제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제 이렇게 있고 인접 행렬은 이렇게 이제 3 곱하기 3 입력하는 방법이고 엣지도 입력하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제 실제로는 모의 데이터를 만들거나 외부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몰라도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몰라도 돼요. 우리가 이제 그 기술 통계는 할 건 아니고 이제 시각화만 할 거라서 이 부분은 몰라도 되고. 자, 그러면 당장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부분. 제가 이제 한 3, 4년째 요걸 하고 있는데 한 30명 중에 한두 명은 여기에 흥미를 느끼고 수업이 끝났는데도 이제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가 끝나고 이제 2차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아트,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자꾸 네트워크,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시각화가 사이언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트적인 측면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거를 해도, 경우의 수도 다양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미적 감각이 많이 중요한데, 미적 감각에 따라서 예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근데 뭐 대부분의 연구가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적게 하려면 설계를 잘해야 돼. 우리 연구도 계획서를 잘 세워야지. 집도 설계도를 잘 그려야지 좋은 집이 나오는 것처럼 시각화도 일단 설계를 잘해야 돼요. 설계를 잘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과 선으로 관계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나는 점에 포커스를 둘 건지 선에 포커스를 둘 건지 그런 얘기예요. 점에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소외야, 우리말의 소외야가 누군지, 인기야가 누군지, 게이트키퍼, 브로커가 누군지 이거를 부각시키려고 시각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사이버 불링, 학교 폭력, 부정적인 관계, 긍정적인 관계, 누구랑 누구가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럴 때는 선이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부정적인 관계를 우리가 선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인 관계도 선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선이 중요할 때는 선에 여러분 힘을 팍 줘야 돼. 물론 이제 둘 다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시각화를 접했을 때가 2007년인데 그때는 무지개 색을 쓰는 게 좋은 줄 알았어. 색을 많이 쓰는 게 좋은 줄 알았어. 그래서 막 그 점을 표현할 때도 뭐 빨주노초 파랑불을 다듬장해. 1학년은 빨간색, 2학년은 파란색 막 이렇게 했고 선도 막 진하게 했는데 이제 이게 좋은 시각화의 원리는 잉크를 적게 쓰는 게 좋은 시각화다. 강조하는 부분만 컬러로 쓰는 게 좋은 시각화. 이런 원리가 있어요. 범례를 최소화하는 거.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남자요, 파란색이 남자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범례인데 범례가 없는 게 딱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최적의 시각화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시각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충 그릴 때는. 그래서 제가 그 전시했을 때도 여러분 행복이 무슨 색깔이에요? 행복과 불행을 제가 번뇌 없이 표시하고 싶었어. 실제로 물어봤어, 초등학생들한테. 너는 행복은 무슨 색깔이니? 저는 되게 일관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애는 막 블루가 행복하다고 느낀대. 저는 블루. 또 블루는 우울해.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남자는 무슨 색깔이에요? 여자는 무슨 색깔로 해야 돼? 남자를 핑크로 대답하는 애도 있어. 남자는 핑크.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법례 없이 색깔을 표현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 설계의 중요한 토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구에서도 항상 마찬가지인데, 연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자연현상이 있고, 자연현상에 대한 물리적인 법칙이 이제 물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이 되는데, 인간현상, 사회현상에도 이제 물리학처럼 법칙이 있겠느냐. 왜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왜 누구는 공부를 못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가장 쉬운 이제 결론은 우연히 그렇다. 랜덤이다 하는 결론이야. 랜덤. 우연히 공부를 세상 만사 다 운이지. 우연히 내가 부자가 되는, 우연히 권력을 잡은 거, 우연히 공부를 잘하는 거야. 응? 운을 딴 이제 랜덤이라고 보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물리학처럼 그 우연 중에, 랜덤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있다. 패턴. 그걸 이제 물리 법칙,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트워크. 누가 누구를 선택해? 우연히. 여러분들 지금 친구 관계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찐친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만났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냥 우연히 만난 건지, 아니면 나랑 뭔가가 비슷해. 성격이 비슷하든, 취미가 비슷하든, 뭐 사는 지역이 비슷하든, 성취도가 비슷하든, 유유상종, 뭔가 비슷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 아직 로맨틱 파트너를 못 구한 사람은 로맨틱 파트너를 내가 이제 찾을 때 뭐를 나는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 같은 직종? 교사끼리? 같은 나이대? 그래도 내가 20대인데, 30대인데, 50대를 만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야. 랜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패턴. 근데 현실은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지. 랜덤과 패턴이.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시각화를 제가 이제 그려보려고 해요. 자,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하고 12시 반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화의 이제 이 설계는 연구 목적, 특히 이제 심플리 이즈 베스트. 단순한 게 최고다. 근데 이제 미학적,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이 전시회를 했을 때는 되게 용감했지.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미술과 교수님들하고 한 6개월 동안 미팅을 하면서 이제 시각화 준비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미팅을 하고 관련된 책을 읽으면 제가 미적 감각이 생길 줄 알았어. 6개월을 해도 미적 감각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책쓸 때도 그런 표 썼지만, 이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미학적인 측면에.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시각화는 우리가 이제 점과 선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점을 어떻게, 선을 어떻게, 그다음에 전체는 어떻게 표현할지, 종류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이제 혹시 R을 써본 사람이 있나요? 제가 첫 시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 것 R. 우리가 오늘 R 써봤구나. R을 써서 할 건데 이제 R은 이제 패키지. R이 상당히 가벼워요. 한 82메가 되고 여기 우리가 지금 SPSS가 앞에 깔려 있는데 SPSS가 보통 700메가 되고 CS가 한 4기가 정도 되는데 상당히 이제 가벼운 게 R인데, R은 이제 확장성이 패키지를 깔면 특정한 기능을 쓸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각화는 아이폰처럼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그래프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그래프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이그래프 패키지 말고도 요즘 쓰는 건 다음 주 할 내용이긴 한데, G그래프 패키지가 훨씬 더 어드밴스된 패키지라서 다음 주에는 이제 G그래프 패키지. 그래서 이제 i그래프 패키지는 파이썬에서도 활용 가능하고요. R에서도 가능한데, 이렇게 i그래프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할 건데,
뭐 저도 이제 R을 접한 게 2008년이고 한 10년 이게 언어적인 속성이 있어서 영어도 그렇지만 영어도 여러분들 뭐 해외에 살다 오고 연수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한 10년 살아야지 영어 편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R도 한 10년 정도 쓰면 여러분들이 편해질 텐데 오늘 이제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이제 되게 난감할 거예요. 제가 보통 한 80명 혹은 100명 정도 수업을 하는데 한 학기당 한 70, 한 8명 정도는 숙제를 잘 하는데 한 2명 정도가 과제를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컴퓨터에 익숙치가 않고 특히 이제 R의 어떤 진입장벽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뭐 빠른 사람은 제가 설명하면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숙제를 해가지고 설명이 끝나면 숙제를 냈어. 그래서 야 대단하다. 내가 설명이 끝나자마자 설명 끝나고 한 10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음 주에 우리 12시부터 실습하는 시간을 갖긴 할 텐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Q&A 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 일단 오늘 제가 시간 모일 테니까 뭐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하고 내고 가도 되고요. 집에 가서 미리 해도 되고 어떤 이제 과제를 낸 사람은 다음 주 12시부터 앉아 있을 필요는 없어요. 과제를 내지 않은 사람만 이제 12시부터 이제 같이 실습하면서 제가 Q&A 시간을 갖는 걸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자, 이제 우리 아이그래프 패키지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뭐 이거를 다 배워서 하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수업을 녹화하고 있는 녹화 영상을 내일 정도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녹화 영상을 보고 따라해도 되고요. 자, 아이그래프를 이용해서 이건 제가 이제 정한 건데 시각화할 때 이제 저는 보통 점을 중시히 여기기 때문에 누가 후회하고 누가 인기하고 누가 브로커인지 그래서 점에 이제 좀 스포트라이트를 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색상이에요. 색상. 그래서 이제 뭐 인기야를 뭐 핑크로 한다든지 블루로 한다든지 해서 이제 색상을 아니면 이제 인기야는 삼각형, 뭐 소외하는 사각형, 일반은 뭐 원 이렇게 해서 모양. 근데 이제 이 아래에서 색상은 선택의 폭이 넓은데 모양은 선택의 폭이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럼 또 많이 쓰는 방법은 인기야는 점의 크기를 크게 그려. 우리 태양처럼. 태양계처럼 크게. BTS 중간에 있는 거. 얘는 크게 그리고. 펜들은 작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이 빨간색이 보고 삼각형이 뭔지를 쓰는 게 범례. 레전드라는 표현을 쓰고요. 선도 마찬가지야. 괴롭히는 관계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뭐 도와주는 관계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해서 색상. 아니면 이제 작년은 점선으로 그리고, 올해는 실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크기. 매일매일 도와줘. 그러면 굵게, 아주 진하게. 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아주 얇게. 그래서 이제 크기 넓이, 그런 거를. 이거는 실제로는 아트고, 그러면 사이언스는 어디에 있느냐? 사이언스는 여기 전체 그림에서 요 배치, 레이아웃. 옛날에 모네노가 처음으로 그 기숙 여학교 아이들 그림 그릴 땐 손으로 그렸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려지는 건데, 그 기법이 같은 끼리끼리 점은 모여서 그 다음에 선은 최대한 겹치지 않게 그걸 자동으로 하는 알고리즘을 KK라는 학자 앞글자를 딴 건데 가마타가와의 FR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런 이제 레이아웃 알고리즘인데 요게 이제 사이언스고 요즘도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뭐 10억 혹은 뭐 5억 이렇게 이제 그 사용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라지 스케일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거냐 그런 게 사이언스예요. 자, 동양화의 가장 미는 뭐다? 여백에 있다는 표현을 쓰죠. 얘도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여백을 어떻게 줄지도 이제 중요하고 제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 어떻게 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맨날 수업 끝나고 그 과제에다가 이제 소감문도 좀 써달라. 뭐 우리 과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소감문 써달라 그러면 이제 소감문 쓰는 사람 중에 한 10명 중에 한 명은
뭐 배웠지만 이게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지,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까 아트라고 얘기했잖아, 아트. 미술 시간에 할 수가 있어. 우리 디지털 아트, 데이터 아트 해가지고, 융복합 얘기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회 시간에도 해볼 수가 있죠. 무역 할 때도 어떤 나라와 우리가 무역을 했는지, 뭐, 역사 시간에도 전쟁 이런 거 할 때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국어 시간에 아까 토지 3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할 때도 할 수가 있고 수학 당연히 그래프 이론이니까 수학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과학에서는 우리 뉴런과 뉴런과의 관계라든지 단백질 구조 이거 다 네트워크로 했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특히 제가 이제 연대에서 이 수업을 했었는데 연대에는 그 국가대표 이제 체조 선수도 있고 거기 뭐 태권도 선수도 있는데 제 수업 들었던 분도 전 국가대표 체조 선수였는데 그분이 제 수업을 듣고 이 체조 선수 이제 선수의 부모님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를 본인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태권도 그분은 이제 태권도 어떤 이 학원들끼리의 네트워크 아니면 지도자들끼리 네트워크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육 쪽에도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팅 룸이 이제 수술실인데 수술실에서는 협력이 되게 중요하죠. 간호사, 의사. 그래서 그런 오퍼레이팅 룸에서의 네트워크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뭐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묘비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묘비에 등장하는 사람들 네트워크 연구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용 분야는 뭐 무궁무진한데 자, 이게 조금 이제 오늘 한 내용 중에 좀 이제 좀 번거로운 부분인데, 아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게 이건데, 제가 3년 전만 해도 되게 쭈삣쭈삣하고 설명했을 텐데,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나서, 뭐 요즘 물어보면 생성형 AI가, 구글 제미나도 그렇고, 초등학교 수준으로 설명해줘. 그러면은 아주 라인 바이 라인 설명을 잘해주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코드를 이제 보면서 하겠지만, 코드를 그대로 긁어가지고 설명해달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큰 그림을 알고 설명을 받는 게 좋으니까 일단 큰 그림은 접두어야.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선에 대한 옵션을 주려면 엣지라는 접두어를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점에 대한 이제 뭔가 옵션을 주려면 버텍스라는 접두어를 쓰면 돼요. 처음부터 보면 이제 점에 만약에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띄어쓰기 안 되니까 띄어쓰기 된 점을 찍은 거예요. 버텍스 점 사이즈. 컬러를 바꾸고 싶으면 점 컬러, 모양은 쉐입, 경계선은 프레임 점 컬러, 그 다음에 레이블 점뭐 패밀리에서 이제 점의 레이블 종류, 폰트, 레이블의 컬러, 레이블의 크기는 좀 다르게 CX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여러분들 외계어 같은. 근데 주로 이제 요 세 개를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의 두께, 매일매일 만날 때는 두껍게 할 때 위디스를 4를 두면 좀 두껍게 되고 컬러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완전 외계어인데 영어 L이에요 소문자 그다음에 TY 라인 타입 선의 유형 이런 거 정도 바꿔주면 되겠다 뭐 크게 여러분들이 바꿔줄 건 없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PDF는 올릴 거니까 이 PDF 파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과제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하면은 사이언스가 이제 레이아웃 여기 6개 그림은 다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데이터는 100명, 점의 개수가 100개고요. 선의 개수는 이제 여기 이제 비율을 정해놨는데 100분의 1, 100분의 1 확률의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좀 밑에가 잘리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나이스라고 하는 게 디폴트 방법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사람끼리는 왼쪽에 모여 있고 소외된 사람끼리는 이렇게 몰려 있는 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 나이스리에서 레이아웃 언더바 나이스리 하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요게 우리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앉아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면 누가 소외됐는지 눈에 안 들어오죠. 끼리끼리가 지금 잘 안 보이지. 이렇게 그리면 이제 눈에 안 들어온다. 이게 흔히 이제 그리드 방식. 요거를 이제 개선하려고 학자 중에 가마타 과인 학자가 가마타 가와이
요 방법을 제하는, 요 방법과 요 방법의 차이는 뭐냐면, 레이아웃 윗 언더바 위드 KK인데, 여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소외자들이 섞여 있어서 정리가 좀 덜 돼 있어. 한쪽으로 쭉 소외자가 정리된 게 아니라. 또 그거를 한쪽으로 나이스랑 거의 비슷한데 쭉 한 사람이 요 FR, 레이아웃 언더바 위드 언더바 FR을 쓰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하는 연구인데 이렇게 이제 목걸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누구랑 연결됐는지 보이는 건데 쟤도 행위자가 100명이라서 누가 연결됐는지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거는 언제 이거를 많이 쓰느냐 하면 세상은 참 좁다. 스몰 월드를 보여줄 때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랜덤 방법은 네, 랜덤 방법은 그냥 이제 랜덤으로 그리는 거죠. 랜덤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쟤도 이제 선과 선이 겹쳐져 있어서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과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LMS 여러분들 접속을 한번 해보시죠. LMS에 접속을 해보면 과제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제가 있고 제가 1번부터 순서대로 쭉 써놨을 거야. 스텝 바이 스텝.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써놓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예시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예시 보고서. 한글 파일로 돼 있는 예시 보고서를 열어보면은 같이 해볼까요? 예시 보고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를 여러분들 키시고 우리 PC에 파워를 키고 LMS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LMS. 뭐 다들 알겠지만 이 컴퓨터는 파워를 끄면 리셋돼요. 리셋되기 때문에 중간에 숙제를 하다가 파일을 그 PC에만 저장해 놓고 가면 사라져. 그래서 혹시 오늘 숙제할 사람들은 USB에 담아가거나 본인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가제출을 해놓고 가거나 이 PC를 믿고 여기다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 PC에 저장해 놓고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파워를 끄면 리셋돼. 파일이 다 사라져. 자, LMS로 들어가시고 LMS의 이제 과제 여러분들이 비반이죠. 어제 제가 오전에 수업했는데 어제도 34명 중에 4명이, 5명이 수업을 듣자마자 과제를 제출하고 갔어요. 자, 여기, 이게, 미안해. 이게 옛날 거랑 이 합쳐져가지고 밑에 보면 있을 거예요, 밑에. 예, 이게 옛날 거랑 합쳐지는 바람에 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중간에 LMS를 업데이트하는 바람에.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 보고서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2번부터 하면 돼요. 2번에 포지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포지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오늘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이제 심플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LMS 접속을 했을 테니까 우리 학교 그 학교 메일이 구글 메일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보이나요? 로그인 위드 구글. 로그인 위드 구글을 하고 들어가서 학교 계정. 여러분들은 T점으로 끝나겠죠? t.g인v.ac.kr 요 계정을 아니면 여러분들 자체 구글 계정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자체 구글 계정으로 타고 들어가도 되고요. 그게 싫은 사람은 뭐 그냥 사인업 해가지고 회원가입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및 과제 및 평가의 2번 호지 클라우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회원 가입을 하라고 나올 텐데 밑에 로그인 위드 구글로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개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도 되고 우리 학교 계정이
구글 계정이기 때문에 학교 이메일 주소를 타고 들어가면은 뭐 이미 LMS 접속했을 때 학교 계정을 여러분들이 접속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회원 가입하면 뭐라고 뜰 거냐면 2025-2 Educational Assessment Workspace에 조인하겠느냐? Yes, No 이렇게 뜨나요? Yes를 누르면 되겠지. Yes. Yes. Yes를 누르면 제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놨고 그 중에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컨텐츠, 컨텐츠 중에 컨텐츠 중에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아마 맨 밑에 보일 거야. 보이나요?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저는 이제 만든 사람이라 이겼고 여러분들 아마 스타트 버튼이 있을 텐데 그냥 들어가면 돼. 스타트에서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 자, 네트워크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코드를 짜고 그림을 그린 거는 이 컴퓨터를 꺼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접속을 해도 살아있어. 노트북으로 접속해도 스마트폰으로 접속해도 패드로 접속해도 살아있어. 이게 이제 클라우드 방식이에요. 클라우드 방식. 여러분들 중에는 내 노트북으로 하고 싶다. 상관없어요. 내 노트북의 성능이 안 좋은데요? 성능 상관없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에서 제시하는 CPU와 램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디지털 디바이스 성능과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인터넷 속도랑은 상관이 있어. 인터넷 속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3번까지 한 거야. 3번. 4번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파일즈 탭에 뭐가 있다는 거야? assignment.r이라는 파일이 있다는 거야. .r로 끝나는 게 보통 R 명령문 파일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파일즈, 이 파일즈 보면은 보이나요? assignment.r 걔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뭐가 떠? 내용이 떠요. 혹시 뜨나요? 음, 파일즈 탭에 assignment.r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게 이제 패드를 쓰면 조금 단점이 키보드랑 마우스가 있어서 조금 편한데 터치 스크린이 조금 이제 어렵지. 그러면 이제 5번까지 한 거야. 5번. 왼쪽 상단에 assignment.r의 내용이 이제 뜨는데 맨 땅에 헤딩은 안 시켜요. 이미 제가 코드를 다 짰어. 근데 그냥 내는 건 좀 우리가 서운하니까 좀 이제 수정해야 되는데 점과 선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20명 이렇게 해놨을 때 여러분들 30명 한다든지 30명 했으면 25명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좀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점의 크기를 5로 했는데 여러분 뭐 10으로 바꾼다든지 모양을 삼각형 했는데 사각형 바꾼다든지 그런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먼저 하긴 할 텐데 이제 일 예로 들면은 여기 18번 18번에 여기 가로 안에 45명 돼 있는 걸 숫자를 30명으로 바꾼다는 거야. 이렇게 30명으로 바꾼대요. 여기 23번에 있는 가로 안에 숫자를 44명 돼 있는데 얘를 27로 요거 하는 거야. 요거 하는 거고.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를 맨 위에, 커서를 맨 위에 올려놓고 우리 키보드 맨 왼쪽에 CTRL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한 번씩만 쳐보세요. 엔터를 한 번씩만 쳐보면 자동 줄바꿈이 되면서 19번까지 한번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 탭에 그림이 나오나요? 이거 하는 거야. 이거를 한 다음에 그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 예시 보고서에 보면은 여기 예시 보고서를 볼게요. 예시 보고서를 보면은 총 그림이 몇 개가 등장하냐면 9개가 등장해. 예시 보고서에는 그림도 제가 다 넣어놨어. 그림도 예시 보고서니까 다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요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코드를 바꿔줘. 여기는 10명 되는데 얘는 20으로 바꿔주고 요 그림을 삭제하고 내가 만든 그림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넣어주느냐? 우리 핵심 기능이지. 카피 앤 페이스트. 여기서 마우스를 검정색으로 바뀌었네. 마우스를 그림에 놓고 마우스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 복사가 뜰 거예요. 이미지 복사가 뜨나요? 이미지 복사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이미지 복사가 뜨죠. 이미지 복사를 해가지고 한글에 붙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돼요 하는 경우가 뭐냐면 붙이기 할 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원본 형식 유지로 하면 안 붙고 밑에 보면은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하면 잘 붙어요. 이거를 이제 9번 하면 되는 거지. 9개를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안 뜨면 이제 명령문을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명령문은 순서가 중요해서 맨 윗줄부터 해야 돼. 커서를 맨 위에 갖다 놓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실행하는 방법 설명할게요. 이게 더 쉬운 방법인데 커서를 위에 갖다 놓고 여기 보면 run이라고 보여요. run. run run. 걔를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이 클릭을 19번 지날 때까지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림이 뜰까요? 그림이 떠요? 네. 이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야. 그래 이제 클릭하기가 여러분들 손가락이 아프지? 그럴 때는 어떻게? 블록을 지정해 놓고 한꺼번에 클릭하면은 한꺼번에 돌아가. 이게 자동화지. 근데 블록을 지정하는 게 내가 좀 번거로울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면 명령문이 다 잡혀요. 그리고 런을 누르면 9개 그림이 쫙 나와.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코딩 알고리즘인데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9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9개를 제가 설명할게요, 오늘. 9개가 뭔지. 자, 첫 번째 그림은 일단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내가 나눠놨는데 이거는 PPT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크게 보면은 이제 완벽한 패턴 네트워크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생성이 되는 건데 아무도 네트워크를 맺지 않는 게 밀도가 0인 거. 모든 가능한 경우 수를 다 맺은 게 밀도가 1인 거. 그다음에 우린 스타가 중심에 있고 팬들이 주변에 쫙 있는 게 이제 스타 네트워크. 요거 올려놓을 거예요. 요 PDF 파일 우리 LMS. 그다음에 이제 원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까 우리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봤던 목걸이 모양의 네트워크가 있고 우리 문화인류학에서 이제 내 조상이 누구냐. 근데 이제 자식을 세명씩두명씩 낳았다고 하는 이제 나무 네트워크. 그래서 총 요 5개를 먼저 그릴 거예요. 각각을 설명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거를 보면은 임의성. 딱 하나인데 에르도스 렌이라는 학자가 제안하는 네트워크는 완전히 우연이지, 랜덤이지. 근데 현실은 랜덤과 패턴이 섞여 있다. 좀 잘리긴 했는데 두 가지. 선호적 연결과 작은 세상. 또 요게 총 8개고 이거의 공통점은 모의 데이터. 컴퓨터 보고 야 데이터 만들어.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고 마지막 문제가 우리 예시 보고서에서는 고등학생이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제가 초등교사 실제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앞에 8개는 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하는 거라고 마지막은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그림은 요거예요. 첫 번째 그림의 코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코드는 데이터를 만들어라. 영어로 만들어라는 make.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언더바를 쓴 거고요. 네트워크는 그래프라고 그랬지. make 그래프를 만들어라.
어떤 그래프냐? 빈 그래프를 만들어라. 몇 명짜리냐? 30명짜리. 여러분들이 수정할 거는 여기 30을 27, 뭐 40. 근데 너무 큰 숫자로 하면은 메모리 때문에 안 만들어져요. 뭐 100억 이렇게 하면은 안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게 이게 좀 여러분들 이제 벽인데 여기 할당 연산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 이걸 썼느냐면 옛날 자판에는 요거가 하나의 백스페이스 옆에 하나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어졌는데 이거 대신에 등호를 써도 돼요. 등호. 등호를 써도 상관없고 그래서 여기 이제 G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만든 데이터를 이렇게 G라는 이름에 요건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 첫 줄은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둘째 줄은 그림을 그려라고 하는 명령문이 플랫이야. 플랫하고 가로 열고 데이터 이름 G 쓰고 가로 닫으면 그림이 그려져요. 가장 심플한 명령문은 플랫 가로 열고 그래 데이터 이름 가로 닫고. 근데 이 뒤에 거는 뭐냐? 내가 옵션을 준 거야. 점의 크기는 원래 15인데 10으로. 레이블은 여기 숫자 1, 2, 3, 4이 원래 적혀 있는데 그거를 적지 말아라. 그다음에 원래는 랜덤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원 모양으로 배열하라. 요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뭐 손대도 되고 손 안 대도 돼요.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이 점의 숫자 요거를 바꿔주고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우리 포지 클라우드 가서 배운 김에 바로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느냐면 여기 18번, 19번인데 이거를 실행하려면 먼저 8번부터 9번 하고 그다음에 18번 실행하기 전에 숫자를 좀 바꿔줘야 돼요. 숫자를 뭐 27로 바꾼다든지 숫자를 바꿔 28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뭐 커서가 처음에 있든 중간에 있든 끝에 있든 상관없어요. 런을 눌러주면 실행이 되고 19번 실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복사해서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하면 된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R을 처음 접하면 어려울 거고. 저도 이제 작업할 때 그렇지만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훨씬 편할 텐데, 조금 이제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는데, 한글 파일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글 파일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코드. 코드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정해도 되지만, 우리 핵심 기능이라고 했죠? 카피 앤 페이스트. 얘도 긁을 수가 있어요. 얘도 긁어서 복사를 하면은 얘도 복사가 돼서 한글에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코드를 긁어다가 코드를 먼저 수정을 하고 그림 있는 그림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 그림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그거를 이제 9번 하면 된다. 뭐 그림 밑에 설명을 달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한 소감문 정도? 뭘 너무 힘들다. 1차 끝나고 쉬려고 그랬는데 이상한 수정 밖에서 이렇게 쓸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름 해봤더니 재밌다 빠져든다. 이거 빨리 끝내고 나 딴 거 해야 되는데 2차 준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설명을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밀도가 0인 거고 밀도가 1인 거는 이제 그 단어 한 단어만 바뀌었지. 메이크 그래프를 만들어라 이제 풀 우리 풀문처럼 보름달처럼 이제 풀 만들어 나머지 똑같고 그래서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운데 스타가 있고 스타들이 쫙 이렇게 레이아웃 방법이 좀 바뀌었죠. 레이아웃 as 언더바 스타. 여기 숫자 30 대신에 다른 숫자로 바꿔주면 되고요. 링까지는 쉬울 거야. 링, 메이크 링. 이제 레이아웃 서클러가 링을 만들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트리는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숫자를 여기만 뭐 20으로 바꿔도 되긴 하지만 뒤에 뭐 얘는 놔두고 7드럼만 하나로 바꾸면 좀 재미없으니까 두 개, 뭐 네 개 이렇게 해서 이게 좀 그림이 잘못 그려진 건데 얘가 조상이고 얘 이제 세 명씩 난 거예요. 세 명씩 그래서 이제 세 명씩 자녀를 낳은.
할 만한가요?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5개를 그리는 거고, 이제 큰 2번을 보시면, 네, 큰 2번은 이제 에르도스 렌이라는 따로따로 2명이죠. 에르도스와 렌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네트워크는 랜덤이지. 이렇게 해서 제안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댈 거는 여기 100명인데 뭐 이거를 150명 한다든지, 그다음에 M은 이제 그 선의 숫자예요. 10명은 선이 지금 10개라는 뜻인데 이거를 뭐 15개로 뭐 20개, 30개 이렇게 바꾸면 이 그림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3번은 현실은 랜덤 속에 패턴이 있지. 끼리끼리 어울리기보다는 인기한테 더 사람들이 달라붙더라 하는 게 이제 이 선호적 연결, PA라는 건데, 여기서도 N은 이제 전체적인 그 100명. 뒤에 건 손대지 말고 이 앞에 거만 여러분들 바꿔주면 100명을 뭐 150명, 200명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날 사람 만나가지고 너 누구 아니? 나 누구 아나? 세상 참 좁구나. 이걸 물리학자들이 법칙이라고 이렇게 제안했어요. 세상이 좁다, 스몰 월드. 이제 디멘션이 있고 사이즈가 있고 네이버가 있는데 맨 끝에 그 P, 내통 매줄 확률 요거만 뒤에 거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1부터 0까지 있는데 0.1, 뭐 0.15, 0.2 뭐 이렇게 숫자만 바꿔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리얼 데이터.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요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이렇게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음, 요 부분이죠. 98번부터 있는 저는 이제 점의 크기를 6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5로 바꾼다든지 저는 옐로우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핑크로 바꾼다든지 저는 사각형인데 여러분들은 서클 혹은 뭐 삼각형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바꿔주면은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하나만 더 설명하면은 맨 밑에 레이아웃, 레이아웃 아까 6개가 있었어요. 뭐 랜덤이냐, 아니면 뭐 그리드 방식이냐, 뭐 KK 방식이냐, 나이슬리 방식이냐 해서 레이아웃도 좀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면 바꿔주면 되겠다. 큰 부담 없을 거야.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과제를 내면 일단 거의 이제 9점 아니면 10점이야. 9점을 맞는 이유는 마지막 그 9번째 그림을 못 그려서 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9점이 되고, 그림을 9개를 다 내면 10점이 되고 해서 점수의 차이는 없는데, 기본 점수는 없어요. 안 내면 0점. 보통 우리가 수행평가를 안 내도 기본 점수를 반을 주는 게 고등학교에서의 형태인데, 저는 안 내면 0점이니까. 일단 이제 한번 실행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런을 한번 눌러보면은, 이제 두 번째 그림이, 그래서 이제 순서를 얘기하면 코드를 먼저 변경하고, 쭉 런을 누르면 되는데, 쭉 런을 누르면, 그림이 9개, 실제로 10개가 뜰 거예요. 그림이 10개가 뜨는데 마지막 그림만 보이는데요. 옛날 그림은 어디 있냐면 이전 그림은 이렇게 화살 표시. 얘를 클릭하면 이전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얘기하면은 코드를 먼저 짜고, 그다음에 컨트롤 A 해가지고 전체 실행시키고, 전체 실행시킨 다음에 그림을 하나씩 카피해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저는 이제 막 손이 느려져가지고, 이게 좀 슬로우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손 빠른 분들은 정말 10분 만에 하더라고. 唰 해가지고. 코드도 한 1분 만에 수정하고, 돌린 다음에, 뭐 계속 9번 이렇게. 듀얼 스크린이 있으면 좀 편하긴 한데, 하여튼 붙이고, 읽는 한글 파일에. 해가지고, 여기, 우리 과제, 여기에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죠. 파일 형식으로 제출을 하면 된다.
그래서 동영상은 이제 오늘 찍은 동영상을 내일 정도에 올릴 거라서 혹시 이제 오늘 못 따라하는 사람들은 동영상을 보면서 스탑 버튼 눌러가면서 따라하면 될 것 같고요. 예시 보고서는 여기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R, 포지 클라우드의 장점이자 혹은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내가 이게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별도로 그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코드가 자동 저장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상관없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백스페이스 잘못 눌러가지고 코드가 날라가. 코드가 다 날라가요. 그러면 이제 복원이 안 돼. 아,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이 원 코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제방에다가 원래 여러분들 수정하기 전에 코드를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중간에 하다가 코드가 날아간 사람들은 우리 LMS 들어가가지고 원래 코드를 한번 보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겠지.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다음 주에 다시 네. 아, 색깔이 안 바뀌는 거는 실행을 안 한 경우죠. 색깔을 바꾸고 실행을 해야지. 아, 네, 여기 끝까지 실행을 해야 돼요. 여기 하나의 명령문이거든요. 음. 네, 다음 주에 다시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로 설명을 하고 12시부터 다시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Q&A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도 할 사람들은 뭐 남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오늘 오후 수업이 2시부터라서 2시까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남아서 2시까지 하고 제출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